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한다. 택도 없습니다. 정말 택도 없어요. 못 껴. 네, 안녕하세요 바린 여러분, 바린이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까지만 날씨가 맑고 내일부터 비가 주말 내내 라고 예보가 떠가지고 날씨 좋은 날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잠시 아는 형들을 만나러 종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 연차 쓰고 장거리 투어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자, 이 날씨에 시외 그 좋은 도로를 달린다 생각하면은 몸이 근질근질합니다만, 제가 내일 또 일이 있어가지고 안타깝지만 그냥 종로에 커피바리 가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잠깐 가는 길에 생각이 난 건데, 지정차로제가 우리나라엔 존재하죠. 특히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상위차로를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끝차로인 하위차로를 주행을 해야만 하는데, 자, 지금 같은 현재 여기 도로 보면은 제일 안쪽에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유턴 차선, 그리고 그 다음 2, 3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그 옆에 4, 5차선은 직진 차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6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법적으로 이륜차가 달릴 수 있는 차선은 어디일까요?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좌회전 차선의 두 번째 3차로와 직진 차로의 두 번째,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아닌 그 옆에 5차로, 그리고 만약 내가 우회전을 하겠다 그러면 6차로, 이 정도를 오토바이가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외 차선 주행은 지정차로 주행 위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른바 지정차로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정해진 그 지정차로를 주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원칙상으로 저는 지금 2차로가 아닌 3차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꽉 막혀 있죠. 여기서 무리하게 지정차로를 지키기 위해 3차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버스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들,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들, 그 다음에 자전거들, 그리고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해서 주행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은 차체와 기동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의, 물론 뭐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해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륜차를 차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막 갓길에 막 차간 주행 치는 그런 이제 무분별한 이륜차 운전자들 때문에 생긴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달려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막 들이미세요. 안 비켜져요. 일반적인 차들도 안 비켜주는데 조그만한 이륜차가 들어오려고 한다? 절대 안 비킵니다. 정말. 자, 그런 상황에서 제일 큰 차선을 이동을 하다가 내가 뭐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뭐 150m 붙여놓고, 봐봐요, 지금 이것도 막 일단 들어오죠. 바퀴부터 넣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흑차선을 보수해서 운전을 하는 게 제 안전에 도움이 될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법도 법이라고, 저 역시 이제 차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내가 충분히 흑차선을 이용을 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흑차선을 이용을 해요.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상위 차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하위 차선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전 되도록이면은 법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처럼. 그 와중에 이제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을 틈새에서 또 주행을 하는 게, 그냥 사륜차로도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건데, 작은 차로 가능하냐 하면은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막 50cc, 막 100cc의 오토바이들만 존재했었던 시대에는 끝차선에서만 자전거와 동일하게 주행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엔간한 소형차보다 cc가 더 높은 오버리터급 오토바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 이런 법안은 조금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독립문역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차가 많은 상황에서 끝차로를 타다가 좌회전 150m를 앞두고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한다. 택도 없습니다. 정말 택도 없어요. 못 껴. 진짜 우겨서 넣지 않는 이상 못 깁니다. 안전한 차선 변경으로는 절대 낄 수가 없어요. 가로주행을 해야 돼요. 가로주행. 그러면 욕하겠죠. 아, 저 오토바이 새끼 또 이상하게 차선 끼어드네. 그럼 뭐가 맞을까? 그렇죠. 좌회전 차선 하려고 차들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앞에서 150m를 남겨놓고 억지로 낀다.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법안들은 정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충분히 끝차로로 달릴 수 있는 환경에서 일부러 1차로로 달리는 거는 아직은 또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봐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륜차의 지정차로제 이 제도는 정말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50cc, 100cc 이하의 오토바이들이 줄을 이룰 때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대배기 바이크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륜차 지정차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륜차 지정차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더 건강한 발전적인 이륜차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륜차의 지정차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은 물론 이제 유튜브나 다양한 찾아보면은 잘 정리된 글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서도 이륜차가 주행하고 있는 지정차로는 지금 제가 서 있는 2차로, 그 다음에 4차로, 5차로 정도가 되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지정차로법대로 한다면은 지금 이것은 5차로인 도로이기 때문에 이륜차가 달릴 수 있는 곳은 3, 4, 5차로가 하위차로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도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직지를 하는 두 차로 1, 2차로에서는 하위차로가 2차로니까 이륜차는 2차로로 갈 수 있고요. 3, 4차로 저쪽 시청 쪽으로 빠지는 초록색 도로죠. 녹색 도로는 3, 4차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3차로가 이른바 상위차로, 4차로가 하위차로이기 때문에 이륜차는 하위차로인 4차로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소총사로 빠지는 우회전 차로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륜차가 주행할 수가 있겠죠. 자, 매번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타야 돼요. 쉽지 않죠.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차선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도 그냥 막 타요. 그런데 차가 여유가 있고 도로가 여유가 있고 충분히 내가 하위 차로를 타다가 차선 변경이라든지 어딘가 액션을 취하기 용이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륜차 주행차로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갑시다. 다 왔네요. 800m. 차들이 너무 많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놀러 나오는 건가? 여기서 축제하나요?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항상 하이차로 하나는 없다 생각하고 주행하는, 그리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저런 차량들, 특히 택시들, 가쁜 손님 태우겠다고 앞뒤 없이 들어오는 경우들 진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이륜차 운전자들은 목숨을 걸고 주행을 하는 거예요. 프레츠가 여기 있다는 뜻인데, 어디 놀러 가시는 부럽다.